2장입니다. 이번에는 HTML 문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주요 요소와 속성들을 학습하면서 웹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웹표준, 웹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봅시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마크업 언어라고 불립니다. 웹페이지의 구조와 의미를 정의하고 특정 태그를 사용해서 문서의 골격을 형성하고 웹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게 콘텐츠의 구조와 의미를 전달합니다. 웹 개발의 핵심 요소인 HTML은 웹표준을 준수하여 HTML 작성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웹 개발에서는 HTML을 구조로, CSS는 스타일로,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기능을 담당하여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액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HTML 파일을 만들고 태그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속성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폴더 열기를 해서 HTML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를 열기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면 HTML5 문을 자동 완성으로 선택해서 HTML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1장에서 설치한 스크롤링 스페이스 확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백이 붉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본 설정 열기에서 포맷 on save 라는 기능을 검색하여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탭의 넓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탭이라는 검색을 통해서 탭 사이즈를 2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 기존에 있던 공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서 공백이 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에 설정한 settings JSON 파일에도 동일하게 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장에서 설치한 여러 확장 프로그램들은 작업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 태그 내부에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1장에서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인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보면 브라우저 화면에 다음과 같이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노출되고 있고 F12나 커맨드 시프트 C를 통해서 해당 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라는 바디 태그 아래에 텍스트 노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메타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태그 중 캐릭터 셋 유튜브 8의 역할은 대부분의 국가의 문자를 지원하는 인코딩 방식으로 영어,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문자들을 문서 내에서 표현할 때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메타 태그 중 뷰포트에 대한 내용은 여러 장치에서 웹페이지의 화면에 대한 정의를 담당하는 메타 태그로 모바일 장치에서 뷰포트 설정을 통해 웹페이지가 화면 크기에 맞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콘텐트 위드스, 디바이스 위드스는 뷰포트의 위드스를 실제 장치의 위드스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콘텐트 이니셜 스케일은 웹페이지의 초기 화면의 크기가 100%인 상태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 태그가 있겠는데요. 타이틀 태그에서는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며 웹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브라우저의 탭에 노출되게 됩니다. 타이틀 태그는 웹페이지를 검색했을 때도 검색 결과로 문서의 제목으로도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HTML 요소의 종류와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HTML 파일을 만들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과 같은 헤딩 태그를 블록 태그라고 하는데요. div 태그와 다양한 블록 태그가 있고 스팬 태그와 같은 인라인 태그가 있습니다. 블록 요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여 가용한 전체 너비를 차지하는 반면 인라인 요소는 콘텐츠의 흐름 내에서 연속적으로 표시됩니다. 라이브 서버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 요소는 전체 블럭을 하나의 크게 차지하고 있고 스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태그로 컨텐츠의 너비만큼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웹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CSS를 통한 스타일링과 레이아웃 구성의 기초가 됩니다. 요소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웹페이지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에 작성한 태그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요소를 감싸고 있는 인라인 요소와 콘텐츠의 너비만 차지하고 있고 그 내부에 있는 요소인 에러 요소도 콘텐츠의 너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요소도 콘텐츠의 너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TML을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HTML의 모든 요소와 그 특성을 암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웹 개발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실제 이해와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HTML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의 평가를 낮추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일관되지 않는 화면을 표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W3C라는 웹표준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이는 팀 버너스-리를 중심으로 1994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밸리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터를 활용해서 HTML을 디버깅하면서 오류를 분석하고 더 나은 웹표준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웹사이트에 포함된 HTML 태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삽입을 한 다음 체크를 눌러주세요. 체크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체크 버튼을 눌러보세요. 의도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 블록 태그 안에 블록 태그를 삽입한 부분과 인라인 태그 내부에 블록 태그를 삽입한 결과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HTML에서 웹표준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설명으로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H1 콘텍스트 내부에 div 태그를 삽입할 수 없다는 것과 스팬 태그와 같은 인라인 태그 내부에 블록 태그인 div 태그를 삽입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1 태그는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div 태그가 삽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H1 태그는 웹페이지의 주요 제목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H1 태그 내부에 div 태그와 같은 블록 요소를 삽입하는 것은 HTML 표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 요소 내부에는 다른 블록 요소를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만 헤딩 요소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입니다. 헤딩 요소의 본질적인 의미는 제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안에 의미가 없는 div 태그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이는 마치 p 태그 내부에 또 다른 p 태그를 삽입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div 태그를 스팬 태그로 다시 수정한 뒤에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류가 모두 사라졌고 인포로 알려주는 내용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에서 나타나는 제일 마지막 슬래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HTML5 환경에서는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헤딩 요소는 웹페이지의 구조를 의미론적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1부터 H6까지의 태그는 콘텐츠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이 마크업을 한 다음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각각의 스타일이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와 같이 각 브라우저 벤더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HTML을 복사하여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할 때 아웃라인을 체크한 다음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장 최하단에 아웃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의미론적 태그인 메인 태그, 섹션 태그, 그리고 아티클 태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의미론적인 태그들 내부에 헤딩 태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